1786년 6월 6일 오후 창경궁 자경전 동쪽 행각에서 5살짜리 어린아이의 숨이 멎었다. 그 순간 조선의 운명이 통째로 뒤바뀌었다. 만약 그 아이가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19세기 내내 이어진 세도 정치의 어두운 시대는 영원히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조선은 일본보다 먼저 문을 열고 서양의 학문과 기술을 받아들여 근대 국가로 도약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모든 만약은 한 어린 왕세자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사라졌다. 그 아이의 이름은 문효세자, 문효세자. 조선 제22대 왕 정조의 장남이자 태어나자마자 천재성을 드러낸 미래의 임금이었다. 정조는 31세가 될 때까지 단 한 명의 후사도 얻지 못했다. 왕비인 효의왕후 김씨는 끝내 아이를 낳지 못했고 원빈 홍씨는 입궁 1년 만에 요절했으며 화빈 윤씨는 상상 임신만 반복했다. 왕은 절박했다. 그래서 그는 15년 넘게 한 여인만을 기다렸다. 그 여인은 의빈성씨, 에이빈성씨, 본명 성덕임이었다. 1753년 경기도 광주에서 중인 집안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어린 나이에 해경궁 홍씨의 궁녀로 입궁했다. 똑똑하고 글씨가 아름다우며 바느질까지 뛰어났던 덕임은 해경궁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다. 1773년에는 정조의 두 여동시인 청연공주, 청선공주와 함께 방대한 고전소설 곽장양물록 10권을 통째로 필사할 만큼 학식이 깊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비극을 겪은 뒤인 15살 때 어머니의 처소에서 일하던 14살 궁녀 성덕임을 처음 보았다. 단정한 모습, 고운 얼굴, 조용한 눈빛. 그날 왕세손은 한눈에 반했다. 1766년 18살이 된 정조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승은을 청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성덕임은 울면서 거절했다. 세손빈께서 아직 후사를 보지 못하셨는데 제가 감히 먼저 아이를 갖는 것은 분수에 넘칩니다. 그녀는 죽음을 맹세하며 완강히 물리쳤다. 정조는 그 마음을 이해했다.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 기다림은 무려 15년이었다. 1776년 왕위에 오른 뒤에도 1781년 서른이 넘어 다시 청했을 때도 성덕임은 같은 이유로 거절했다. 이번엔 왕이 달랐다. 그는 성덕임 대신 그녀의 하인을 처벌했다. 주인을 잘 섬기지 못했다는 명목이었다. 그제야 성덕임은 더 이상 물리칠 수 없었다. 곧 그녀는 임신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두 유산으로 끝났다. 세 번째 임신에서야 기적이 일어났다. 1782년 9월 7일 새벽, 창덕궁 집복헌에서 왕자가 태어났다. 정조실록은 이렇게 전한다. 그날 밤 갑자기 붉은 빛 한 줄기가 침전을 비추니 마치 해가 떠오르는 듯했다. 정조는 31년 만에 처음으로 아비라는 소리를 들었다. 궁궐은 축제였다. 아이는 원자에 책봉되었고 이름은 자는 명원이라 지었다. 훗날 문효세자라 불리게 될 그 아이였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다. 정조가 직접 쓴 이빌류지명, 에이빈류지명에 이런 기록이 있다. 나면서부터 총명하여 100일도 되기 전에 병풍 속 글자를 분별하였으며 장난감 중 좋아하는 것이 없고 오직 책만을 사랑하였다. 생후 100일도 안 된 아기가 병풍의 한자를 알아봤다고? 믿기 어렵지만 이것은 정조가 직접 쓴 글이다. 왕은 천자문을 내주었으나 아직 철이 일러 본격적인 공부는 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너무 일찍 철들까 걱정스러웠기 때문이었다. 1784년 아직 2살, 만 1세 밖에 안 된 원자는 왕세자에 책봉되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였다. 청나라에서도 축하 사절을 보내고 인정전에서 성대하게 책봉식이 거행되었다. 왕실은 그야말로 황금시대를 맞이한 듯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1786년 봄 전국에 홍역이 돌았다. 5월 3일 문효세자에게도 증상이 나타났다. 정조는 온 궁중 의원들을 총동원했고 종묘와 사직에 2번이나 기도제를 올렸다. 잠시 호전되는가 싶었으나
5월 10일부터 고열과 전신 발진이 시작되었다. 왕과 의비는 밤낮으로 곁을 지켰다. 1786년 6월 6일 오후 1에서 3시 사이 5살 무뇨세자는 숨을 거두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로 세자가 되고 가장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이였다. 정조의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그는 며칠간 정사를 돌보지 못했다. 시호를 처음에는 온효, 온효라 하였다가 나중에 문효, 문효로 바꿨다. 어린 나이에도 학문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했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예빈성 씨가 중병에 걸렸다. 그녀는 이미 임신 9개월이었다. 기력이 쇠하고 사지가 뻣뻣해지며 명치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왔다. 현대의학으로는 전형적인 임신 중독증, 자간전증 증상이었다. 정조는 매일 약을 달여 먹이고 약그릇을 침전 안에 두고 직접 간병했다. 1786년 9월 14일 저녁, 예빈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정조에게 말했다. 앞으로 자주 효의왕후를 찾아 대를 이을 아들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그녀는 뱃속 아이와 함께 숨을 거두었다. 향년 34세. 정조는 5달 만에 아들, 사랑하는 여인, 그리고 태어나지도 못한 손자 또는 손녀까지 모두 잃었다. 그는 임묘지명에서 이렇게 썼다. 살아있는 나와 죽은 내가 끝없이 오랜 세월 동안 영원히 이별하니 나는 못 견딜 정도로 근심과 걱정이 많다. 내가 다시 살아나서 이승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정조는 관례를 깨고 예빈을 무뇨세자 곁에 나란히 묻었다. 효창원에서 100걸음 떨어진 곳이었다. 그 후 왕은 수시로 효창원을 찾았고 그 길은 어간고개라는 이름으로 남았다. 그리고 4년 후인 1790년 수빈 박씨 소생 순조가 태어났다. 그러나 정조는 1800년 갑작스레 승하했고 11살 어린 순조가 즉위했다. 그 순간부터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다. 19세기 조선의 모든 혼란, 삼정의 문란, 밀란의 빈발, 세국정책의 고착, 그리고 결국 일제강점기의 씨앗이 그때 뿌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무뇨세자가 살았더라면 그는 1800년에 이미 18살 성인이 되어 즉위했을 터였다. 아버지 정조의 개혁을 곁에서 지켜보며 자랐을 테고 규장각 학풍과 장용영 군제, 수원 화성건설, 천주교 수용론이, 실학자들과의 교류까지 모두 직접 보고 배웠을 것이다. 정약용, 박제가, 이덕무, 홍대영 같은 인재들을 중용해 줘서는 메이지 유신보다 앞선 개혁을 이룰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역사는 만약을 허락하지 않는다. 5살 무뇨세자의 죽음 하나로 조선은 영원히 다른 길을 걸었다. 효창공원을 지나며 한때 그곳에 나란히 묻혔던 작은 모자의 무덤을 떠올려 본다. 지금은 강제로 서삼릉으로 옮겨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24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아리게 한다. 한 어린 생명의 꺼져버린 숨결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꿨다. 그게 바로 무뇨세자 이야기의 전부이자 가장 슬픈 부분이다.